자, 2026년 3월 고2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 41번 분석하겠습니다. 이 글 지문 전체 난이도가 내용 자체가 조금, 내용에 심하다기보다는 표현 방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 풀어서 설명할 거긴 한데 조금 집중해줘서 따라왔으면 좋겠고. 우선 제목은, 데이터 시각화의 부상이다. 그러니까 부상이라는 거는 뭐,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각화의 부상, 데이터라는 것을 시각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향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글 전체가 어떻게 데이터 시각화가 시작이 됐고, 왜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어떤 결국에는 결과까지 이끌어냈는지.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결과까지 나오냐면 서사와 분석 모드를 가능케 했다. 즉, 인쇄물의 2차원적 한계를 극복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적는 이 말,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따라오고 한번 다시 봐봐. 다시 봐보면 이 말이었구나. 자, 우선 before reading 한번 볼게요. 밑줄. 자, 존 스노우. 우리 모의고사에서 존 스노우가 잘 나옵니다. 옛날에 고1 3월 모의고사에 도시가 질병으로 막 파괴가 됐을 때 그 중 하나의 사례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공헌한 의사의 사례로 존 스노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사망자의 주소를 지도 위에 하나씩 찍어 나갔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바로 시각화야,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뭐 예를 들면 2도 1동에서 한 명 사망, 3도 1동에서 한 명 사망 그게 아니라 지도에다가 하나씩 눈에 보이게 찍어 나갔다는 건데 그러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다. 사망자들이 특정 우물 펌프 하나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 한 장이 당시 지배적이던 나쁜 공기가 병을 퍼뜨린다는 이론을 뒤집고 오염된 물이 원인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즉, 밑줄 데이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는 것, 즉 데이터 시각화가 분석과 이야기를 동시에 해낸 역사적 순간이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냈다?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19세기 사회과학이 등장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서 밑줄 도표와 그래프 같은 시각화 도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따라간대. 자, 그리고 단순한 보조 수단이었던 시각화가 통계 분석이 정교해지면서 점차 논증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도 보여주고, 시각화가 어떻게 보여주기를 넘어 밑줄 설명하기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자, 넘겨볼게요. 자, 우리 조금 이제 41번, 2번 장문이기 때문에 좀 빽빽하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문장 보면, the emergence 하면은 emerge가 출현하다라는 동사죠. 근데 여기서 명사형, 출현. 뭐의 출현이야? social science in 19th centuries and ability to work with large data sets. 여기까지가 주어야. 첫 번째 주어 뭐야? 뭐의 출현이야? 사회과학의 출현이래.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사회과학. 19세기 사회과학 출현과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work with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래. 작업하는 능력. 뭐를 가지고? large data set. 그러니까 데이터 그런 이제 수치들 아주 많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능력이라는 게 created 만들었다. 뭘 만들었대? 수요를 뭐에 대한 수요야? For new ways of visualizing information. 시각화하는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에 대한 수요. 근데 딱 소재 나왔네.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사회과학이, 특히 사회과학이 출현하면서 정보를 시각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구나. 왜?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글로 읽기 힘들어서. 좀 스포를 하자면. 자, 두 번째 문장. processed. 과거 분사입니다. 자,
가공된 수치 정보가 was best expressed. 최고로 부사의 비교급 best 잘 표현되었다. 어디서 잘 표현되었대? 첫 번째, tables, 표, chart, 도표. 세 번째, 그건 알죠? 이 그래프에서. 아, 수치 정보 지금 우리 나타낼 때 생각을 해봐봐. 그냥 글로 쭉 읽는 것보다는 당연히 표로 보는 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죠? 자, 그러니까 mathematics, natural science, and social sciences that employ statistics 여기까지가 주어요. 3번 문장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가 잘 나타나는 학문이 뭐야? 첫 번째, 수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과학, 실험 결과 같은 거 있잖아. 세 번째, 사회과학인데 that employed, employ 하면 있잖아. 활용하다. 비슷한 말로 뭐가 있을까요? utilize가 있겠죠. 통계를 활용한,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도 우리 숫자 영역이지. 통계를 활용한 이런 한 세 가지 학문들이 were 어디에 있었대? At the forefront. forefront 하면은 우리 일단 for 자체가 우리 이마가 쓰지 마세요. forehead야. 앞에 있으니까. 얼굴 앞에 있잖아. 근데 front 하면 앞에지 또. 그러면은 이 앞에야. 뭐야? 선두에 있었대. 1등으로 달리고 있었대. 뭐에 1등으로 선두에 있었냐? The development chart and graphs. 아, 차트와 도표의 발전의 선두에 있었대. 선두에 있었다는 건 뭐야? 아, 얘네들이 과학이나 아니면 뭐 수학, 과학에는 여기 또 자연과학, 사회과학 다 포함이에요. 얘네 도표나 그래프를 만드는 쪽이었구나. 잘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서 뭐 도표도 뭐 어떤 식으로 도표를 그릴지 맞죠? 자, 근데 history was a consumer. 조심하세요. 그런데 역사는 소비자였대. 소비자라는 거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자, 소비자였는데 not a designer. 이 디자이너가 지금 뭐야? 만든 사람이잖아. 이 만든 애들은 누구였어? 과학 쪽이나 수학 쪽에 있던 애들이야. 뭐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아니라 컨슈머였대. 자, 근데 조심하세요. 컴마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 컨슈머랑 오브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디자이너에다가 오브가 붙는 게 아니고요. 자, 역사는 소비자였다. 뭐에? 대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부분이야? These new visualization. 이러한 새로운 시각화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시각화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온 차트와 그래프죠. 에 있어서 소비자였대. 그럼 즉 정리를 해볼까? 대비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역사학이라는 거는 사용하는 쪽이었구나. 얘네들이 막 과학 수학 쪽이 막 새로운 막 그래프 차트 그림도 말아내면은 얘네들은 그냥 그걸 만드는 쪽인 거야. 적적이지 않다는 뜻이지. 만드는 쪽이 아니라. 그리고 밑에 자 대쉬 뒤에 보면은 그리고 컨슈머였고 두 번째 and mostly a sparing consumer. sparing. 자 sparing 하면 있잖아. 우리 여분의 이런 테니까 절제하는 이 나왔지. 절제하는 소비자. 근데 절제한다는 게 뭐야? 우리 물건 살 때, 야, 절제 좀 해 하면 물건을 많이 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조금 사라는 겁니까? 아, 조금 사라는 거지. 한마디로 소극적인 소비자들. 최소한으로 쓰는 이 뜻이겠지. 아, 역사학이라는 애는 심지어 그래프나 도표 사용하는 쪽인데, 심지어 정리해볼까? 소극적 또는 제한적 사용을 했구나. 맞죠? 그리고 at that 이렇게 나왔지. at that은 그냥 적을게요. 앳댓은 그것도란 뜻이야. 그냥 게다가 약간 이분의 느낌이야. 심지어 절제하는 소비자였다. 역사는 그러면은 선두에 있지 당연히 않았겠죠. since 왜냐하면 economic and social history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연구가 경제사 사회적 연구가 lagged behind lagged 하면 있잖아 뒤처지다 이런 뜻이거든. 뒤처졌대. 뭐보다? political history 정치사보다 as an area of research 연구 분야로서 한마디로
그나마 얘네들 중에서도 조금 정치사가 괜찮았고, 뭐, 일단 1등, 뭐, 시상대를 만들어 볼까? 빡큐 같긴 한데, 자, 정치사는 그나마 조금, 연구 분야가 좀 활발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때 당시에 옛날이잖아. 보이지 않는 손 나타나고 그럴 때란 말이야. 경제사와 1등, 2등, 3등 해볼까요? 시상대처럼. 그 다음에 사회사는 더 뒤쳐져 있었대. 뭐 이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볼까요? 자, simple chart and graphs were 간단한 차트와 도표들은 were not difficult to interpret. 자, 여기서 지금 difficult 꾸며주는 부사적용법, 형용사 수식인데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았고 and their visual conventions 그리고 그것들의 시각적 관례는 시각적 관례? 어렵죠? 즉 이거 뭐 시각적 표현 방법들은 됐죠? 그들의 시각적 표현 방법들이 되었대. Part of what any original reader would be expected to follow. 아, 여기서 지금 what은 일단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긴 한데 당연히 선행사를 포함하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건데 어떠한 평범한 독자라도 would be expected 기대되는 것이었대. 것의 일부분이었대. 뭐 하리라고? 제가 원래 오형식 수동태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목적어 없고 바로 뒤에 뭡니까? 목적격 보고지. to follow, follow가 있잖아.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understand의 느낌이야. 음. 그래서 우리 막 그럼 리스닝 보면 I can't follow what you're saying. 아, 너 말하는 거 못 따라가겠어. 이해 못 하겠다는 뜻이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자, 그들의 visual conventions. 근데 여기서 그들이 가르친 게 뭐야, 일단은? 차트와 그래프지. 차트와 그래프의 비주얼, 컨벤션, 표현 방법들이 뭐가 되었대? 일부분이 되었대. 어떠한 평범한 독자라도 이해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슨 소리야? 한번 정리해볼까? 평범한 독자도 이해 가능하대. 누구나 차트나 그래프를 통한 표현 방법을 보면 쉽게 이해 가능하다는 거야. 시각화를 통해서라고 할까? 누구나 시각화를 통해 쉽게 이해 가능해졌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문장 보겠습니다. as, 여기서 뭐, as가 뭐뭐 하면서 부사절. statistical analysis, 통계 분석이 점점 어떻게 되면서 sophisticated, 정교해지면서, 됐죠? The visualization, the result. 여기까지 끊어봐. 자, result 하면은 있잖아. 결과로 만들어진 이런 뜻이야. 결과로 만들다. 자, 시각화래. 어떤 시각화야? 결과로 만들어진 시각화. 그 결과로 만들어진. 뭐의 결과야? 그, 뭐냐. 도표나 그래프가 막 발전하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시각화가 became. 자, more and mor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은 점점 더 이런 뜻이지.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central, 핵심적인 것이 되었대. 어디에 있어서? argument, 논증에 있어서. 이거 무슨 소리일까? 논증이라는 게 뭐야? 뭔가 주장하거나 어떤 설명하는 거 아니? 여기에 있어서 시각화가 시각화를 통해서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나 같아도 시각화 쓰겠다. 맞죠? 자, 우리 그러면 자, 7번 문제 볼까? In some cases, 자, 심지어 몇몇 경우에서는 the visualization이 시각화가 만들었대. 오형식입니다. interpretation, 해석을 어떻게 하게?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었대. 무슨 소리냐면, 자, 어떤 경우에선 심지어 단순한 보조 요구가 아니라, 자, 시각화가
단순한 보조도구 그 이상의 것을 딴 소리 아니야? 왜? 7번 다시 읽어봐봐. 시각화가 해석을 가능하겠다네. 시각화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시각화가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했구나. 시각화가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겨버렸다 이거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한 연구의 추세라든지 그런 걸 한눈에 봐야, 아, 이러한 도표나 그래프나 뭐 그런 걸 보니까 이러한 증가 추세가 있구나, 감소 추세가 있구나. 이 지점은 뭐지?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의미를 유추해 볼 텐데, 글로만, 숫자로만 무식하게만 써져 있으면은 거기서 흐름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 예. 즉, 시각화가 있어야 의미가 보이는 경우도 생긴 거야. 시각화의 필수성,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장이다. 8번, 봐봐봐. 8번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이러한 성공 이야기들은, 성공 이야기 뭐야? 이성 케이시스야. 시각화가 있어야 해석이 가능했다는 성공 이야기가 입증했다. 뭘 입증했어? Rules of Statistical Analysis. 아, 통계 분석과 시각화의 가치를 입증했대. 너무 중요했구나. 그치? 자, 이거 문장 삽입 조금 조심하세요. 이 in some cases 이렇게 할 때. 순서를 나타내는 뭐 부분이라든지. 자, 우리 8번, 9번 문장 보니까 아마도 most notable example,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아까 존 스노우 얘기했었지. 존 스노우의 지도래. 뭐에 대한 지도야? Of the incidence of cholera in a 1854 London outbreak. 여기까지가 지도인데 어떤 지도래? 존 스노우의 인시던스 하면 발생률에 대한 지도야. 발생률. 뭐에 대한 발생이냐면 콜레라. 알죠? 막 설사 사다가 죽는 거 있잖아. 탈수로. 어디에서의 1854년 영국의 런던에서의 콜레라 발병, 아웃브레이크 하면은 발발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것에 대한 발생률을 모아놓은 지도가 가장 주목할 만한 예시라고. 자, 그리고 그것은 관계대명사의 개수정법이고 선행사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선행사는 어디야? John Snow's map of the instance of cholera outbreak. 이게 바로 선행사입니다. I, which. 자, 계속적 관계대명사의 개수정법인데 주격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것은 도왔다. 우리 헬프 여기서 헷갈리지 마. 플롯 이거 동사야 여기서는. 헬프는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자, 어쨌든 동사로 플롯이라고 하면은 마크랑 똑같아. 표시하다. 당연히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도 가능한 겁니다. 좀 도왔다. 뭐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뭘 표시해? The source of the outbreak. 발병의 근원을 표시하는 것을 도왔대. 어디에서의 single water pump. 한 개의 우물 펌프로 어디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막 얘가 존 스노우가 이거는 뭐 쓰지 마세요. 뭐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이게 A, B, C, D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D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콜레라 걸렸어. A구역, 그다음에 B구역도 콜레라 걸렸어. 근데 붙어있는 동네인 C구역 사람들은 멀쩡해. 왜지? 하고 얘가 이제 막 점을 막 표시해 놓은 거야. 자, 우리 저기 402호 사는 사람, 이도일동 사는 사람, 다 찍어보니까, 이 가운데 뭐가 있어? 우물이 있네. 우물이.
그러면 이 B랑 D 동네 사람들은 어떤 우물을 하나 공유하니까 그 우물이 오염돼 가지고 다 콜레라 걸린 건데 C 구역 사람들은 우물을 썼겠어 안 썼겠어? 우물을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붙어 있는 동네면은 콜레라 다 같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안 걸린 거야. 왜? 우물을 공유하지 않아서.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점을 찍어서 알아내는 결과는 뭐다? 우물이 원인이었구나를 알아냈대. 그게 지금 우리 코로나 때 했던 역학조사의 시초가 바로 존스노우야. 첫 번째 이제 비포 리딩 밑에 나왔었겠지만. 자, 어쨌든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의 역할이 뭐였다? 콜레라의 발병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건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특정 물 펌프가 밑에 나옵니다. 우리 아까 있었지만 원인임을 알아낸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글로만 했다면 이 사람이 시각화가 안 돼가지고 한 번에 좀 발병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심지어 이번엔 여기서는 뭘 보여주는 거야? 시각화가. 원인 분석 도구로까지 발전했구나.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10번에 조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노우에 콜레라 맵이라는 게 아까 위에 나왔던 거지. 보여줬다. 대 이하를. 시각화가 뭐 할 수 있대? serve as A. 자, 우리 serve as A라고 하면은 A의 기능 또는 역할을 하다, A로서 기능하다 역할하다 이렇게 쓸까요? A로서 기능하다, A의 역할을 하다. 그러면 both A and B. 그럼 두 가지 역할을 했겠네. both A and B니까. 어떤 역할을 했대? 어떤 역할로서 기능했대? 서사와 분석의 역할을 했대. 근데 여기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분석은 너네가 알겠어. 분석은 너가 알아. 서사가 뭐야? 갑자기 지도가 뭐 말을 하나? 무슨 소리입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서사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서 왜 narrative라는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우리 존 스노우의 지도를 통해서 자, 사건을 설명하면서 맞잖아. 이 존 스노우가 자기가 표시한 지도를 다른 공무원들한테 보여줬다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 자기가 이제 지도 한 장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이제 범위로 발병이 됐는지를 한 번에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지, 다른 사람들에게. 즉, 사건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원인까지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오케이? narrative가 서사라고 돼 있는데 서사라는 게 뭐야? 즉, 설명해준 역할을 한다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즉,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서 병이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거. 이게 뭐야? 나레이티브야. 사건의 흐름을 전달해주는 거지. 한편, 이번에는 왜 그곳에서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거지. 이건 뭐다? analysis의 영역이야. 원인이나 의미를 분석하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 전에는 앞에 비포 리딩에 조금 자세히 읽으면 나오는데
콜레라라는 게 공기가 안 좋아서 발생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ABCD 동네 그렸지. 그러면 A 동네까지 다 공기가 똑같을 테니까 다 콜레라 걸려야지. 그러면 C도 콜레라 걸려야지. 근데 왜 B랑 D만 걸리냐고. 아, 우리 원인이다. 자, 볼게요. Authors began to experiment with. 자, 이번 심지어 작가들도 뭐 하기 시작했대? 실험하기 시작했대. experiment, 이거 동사입니다. 어떤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한 거야? ways of using, 사용하는 방법이래. 활용하는 방법이야. 뭘 활용하는? visual clues,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투부정사 부사용법이에요. to tell, 전달하기 위해서야. 복잡한 이야기를, 그 사건에 대한. 그리고 컴마 ing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일단 병렬인데, 자, 첫 번째. 그리고 증가시켰다, 늘렸다, 양을. 정보의 양인데 어떤 정보의 양이야? That could be conveyed in a small space. 아, 그 작은 공간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렸대. 그 다음 두 번째, thereby 하면은 그 결과. 연결어. 두 번째 ing 나왔지. overcoming, 극복했대. 한계를. 뭐의 한계야? two dimensions in print. 이차원성의 한계야. 좀 갑자기 어려워졌어. 마지막쯤에. 그리고 in print 하면은 뭐? 인쇄물에서의. 이차원성의 한계를 극복했대. 아, 갑자기 뭔 말이야. 이 2차원성의 한계가 뭘까? 자, 조금 길지만 우리 마지막이니까 좀 적어볼게요. 자, 시각적 요소가 활용할 수 있지, 이제는. 자,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서 좁은 평면. 이게 지금 뭐야? 여기 나온 2D야, 2D. 우리 애니메이션 보고 2D라고 하잖아. 화면 속에 갇혀 있으니까. 좁은 평면 안에. 그래서 지금 2dimensions라고 나오는 거야. 투, 우리 평면이라는 거 되게 제한적이잖아. 맞지? 안에 더 많은 정보와 의미를 담아낸 것. 아, 좁은 평면 2D가 뭐야? 이거 인쇄물이야, 인쇄물. 인쇄물. 우리 저희가 뭐 팝업 동화책 읽지 않는 이상은 책은 다 2D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쇄물 안에 좁은 그 인쇄물 안에 책 안에 토를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시각 조소를 활용해서 아주 더 많은 정보와 의미를 담아낸 게 바로 2차원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말이라고. 즉,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한 번에 좁은 페이지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존 스노우나 뭐 수학이나 과학의 사례처럼 복잡한 내용 표현을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2차원의 한계를 극복한 거라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정보를. 오케이? 이해됩니까? 예. 그 2차원성의 한계는 즉 뭐다? 표현력의 한계야. 기존 이제 그냥 글로만 썼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글만 있으면 정보라는 거는 그냥 선형적인데 그래프나 지도 같은 게 우리 보통 막 추리소설 같은 거나 판타지 소설 읽으면 갑자기 이제 그 한 페이지쯤에 막 범인이 달아난 뭐 국내 지도하면서 지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작가가 쓴다는 말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애프터 리딩 한번 볼게요. 방금 읽은 글의 핵심은 데이터 시각화가 단순한 보조 도표에서 서사와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강력한 도구로 진화했대. 왜? 처음에 사회과학이 등장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게 됐대. 그래서 정보를 시각화할 필요가 생겨서 이제 그래프나 도표 이런 게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수학과 이 중에서도 통계 기반 학문이 도표와 그래프 발전의 선두에 있었다. forefront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반면 역사라는 것은 지도 우리 역사책 보면은 솔직히 줄글로 된 게 많죠. 뭐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학책과 비교했을 때, 설계자가 아니라 절제한 소비자라는 건 뭐다? 아까 계속 말했지. 소극적이라고.
머물렀고 통계 분석이 정교해질수록 시각화는 단순한 보도자료를 넘어 논증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보다 시각화를 통해서 심지어 이제는 뭐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거야. 자, 그래서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는 사망자 위치를 지도에 찍는 것만으로도 발병 원인을 밝혀내어 시각화가 이야기와 분석을 동시에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뭔가 이제 내용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좀 깊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전쟁 때 나이팅게일 하면은 이거 어디 뭐 리딩책에서 본 적도 있을 텐데 나이팅게일이 로즈 꽃, 그러니까 꽃 모양으로 된 차트로 유명했어. 그럼 이건 이제 막 여기서 뭐 사망자 수, 뭔 수 해가지고 나이팅게일도 당연히 전쟁 때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럼 그 많은 병사들의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도표를 썼다는 거지. 됐죠? 자, 19세기 사회과학의 등장과 대규모 처리 능력이 정보 시각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이 나왔던 거고. 역사학은 선도적 역할을 했다. fuck you.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는 시각화가 분석의 기능, 노노노, 전달할 수 있는 서사의 기능까지 했다는 거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